역사의 연구 제12권 제고찰 개별 문명의 재평가와 미래 전망 아놀드 J. 토인비 아놀드 J. 토인비 서론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어 제12권은 1961년에 출판되었으며 전체 저작의 완결편이다. 11권에서 방법론과 일반 이론에 대한 재고찰을 진행했다면 12권은 개별 문명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재평가를 수행한다. 토인비는 각 문명의 역사적 궤적을 다시 검토하고 특히 논쟁적이었던 문명 분류와 해석을 수정하며 현대 문명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 권에서 토인비는 로마, 이슬람, 유대인, 러시아, 서구 등 주요 문명과 사회에 대해 특별히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 문명 같은 비서구 문명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의 초기 해석에서 발견된 오류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한다. 12권은 단순히 이전 권들의 요약이나 반복이 아니라 25년 이상의 연구와 비판적 대화를 통해 성숙한 토인비의 최종적 견해를 담고 있다를 고전은 문명에 대한 재평가 1.1 헬레니즘 문명과 로마의 위치. 토인비는 자신이 헬레니즘 문명을 지나치게 모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 그의 옥스퍼드 고전 교육으로 인해 그리스, 로마 문명이 다른 모든 문명을 이해하는 기준점이 되었고 이것이 때로 왜곡을 낳았다. 그는 각 문명이 고유한 논리와 패턴을 갖고 있으며 헬레니즘 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비판한다. 특히 로마 제국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 재검토한다. 초기 저작에서 토인비는 로마를 헬레니즘 문명의 보편국가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12권에서는 로마의 독자적 성격과 법률 체계, 행정 능력, 실용주의 정신을 더 강조한다. 로마는 단순히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문화적 유산을 로마적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변형시켰다. 이러한 창조적 종합이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1.2 비잔틴과 동방정교 문명. 동로마 제국과 동방정교 문명에 대한 토인비의 초기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비잔틴을 정체되고 창조성이 결핍된 문명으로 보았다. 그러나 비잔틴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토인비는 이러한 평가를 수정한다. 비잔틴은 1000년 이상 동안 그리스, 로마 문명의 유산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신학, 예술, 법률 체계를 발전시켰다. 또한 동방정교 문명이 러시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음을 인정한다. 러시아 정교회는 비잔틴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러시아적 특성을 발전시켰다. 토인비는 동방정교 문명의 역사적 중요성과 지속적 영향력을 재평가하며 서구 중심적 편견으로 인해 이를 과소평가했음을 반성한다기 이슬람과 시리아 문명이 1 이슬람의 역사적 위치. 토인비는 이슬람을 단순히 시리아 문명의 한 측면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력한 문명 세력으로 재평가한다. 이슬람은 아라비아에서 발원했지만 급속히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확산되어 거대한 문명권을 형성했다. 이슬람은 단일 종교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포함하는 보편 문명이다. 토인비는 이슬람이 그리스 철학과 과학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유럽 르네상스의 토대를 마련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중세 이슬람 세계는 수학, 천문학, 의학, 철학에서 유럽을 앞섰다. 또한 이슬람의 일신교적 순수성, 사회 정의에 대한 강조, 학문에 대한 존중은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토인비는 서구가 이슬람 문명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리 2.2 현대 이슬람 세계의 도전. 토인비는 현대 이슬람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분석한다.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는 이슬람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현대어와 서구화의 압력 속에서 이슬람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이다. 일부는 서구 모델을 전면 수용하려 하고 헤로디안주의, 일부는 전통으로 회귀하려 한다. 젤로티즘은 토인비는 이슬람이 제3의 기회, 즉 창조적 종합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서구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이슬람의 영적 가치를 유지하고 현대성과 전통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슬람이 풍부한 지적, 비영적 자원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응전을 통해 르네상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20세기 중반 토인비의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 3. 유대인의 역사와 전망. 3.1 화석 논쟁. 토인비의 가장 논쟁적인 주장 중 하나는 유대인 공동체를 화석 파슬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그는 유대인을 시리아 문명의 잔존물로 보았으며 이들이 원래 문명이 소멸한 후에도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 학자들과 공동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화석이라는 용어가 유대인을 살아있는 문화가 아니라 과거의 유물로 격하한다는 것이다. 토인비는 이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12권에는 납비 제의, 귀로 GUS의 비판적 논평이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토인비는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한다. 그는 화석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인정하고 유대교가 살아있고 진화하는 종교 전통임을 인정한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창조했다. 3.2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국가 토인비는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 대해 복잡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유대인들이 2000년의 디아스포라를 거쳐 조국으로 돌아온 것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본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건국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다한 고통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토인비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민족 국가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대교의 예언자적 전통의 정의, 자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명이어야 한다. 그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화해와 공존이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이 쉽지 않음도 인정한다. 이러한 토인비의 견해는 당시에도 지금도 논쟁적이지만 중동 평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4. 러시아와 서구사전 일러시아의 역사적 위치. 토인비는 러시아를 동방정교 문명의 일부이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가진 문명으로 분석한다. 러시아는 비잔틴으로부터 정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광활한 영토, 아시아적 요소, 목로제와 전제주의 등 독자적 특징을 발전시켰다.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는 서구화를 추구했지만 완전히 서구화되지도 않았고 전통을 버리지도 않았다. 토인비는 소비에트 혁명을 러시아 역사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공산주의는 서구에서 왔지만 러시아에서 독특한 형태로 변형되었다. 소비에트 체제는 차르 전제주의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급진적 단절이기도 했다. 토인비는 소비에트 체제가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결국 자신의 고유한 길을 찾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이는 1961년 시점에서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는 전망이었다. 4.2 서구 문명의 현재와 미래. 토인비는 서구 문명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서구는 과학혁명, 산업혁명,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전례 없는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체주의의 등장, 식민제국의 해체는 서구 문명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토인비는 서구의 최대 문제를 영적 공백으로 진단한다. 기독교의 쇠퇴 이후 서구는 민족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같은 세속 종교들로 공백을 채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물질적 번영도 영적 만족을 주지 못한다. 서구가 생존하려면 영적 갱신이 필요하며 이는 기독교의 부활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 전통들과의 대화를 통한 새로운 종교성의 발견일 수도 있다. 토인비는 서구의 쇠퇴가 불가피하지 않지만 근본적 변화 없이는 어렵다고 경고한다도 비서구 문명의 재평가. 5.1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 문명. 토인비는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에 대한 초기 분석을 수정한다. 그는 이 문명들을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문명으로 인정하면서도 9세기의 문명들과의 비교에서 발견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중앙아메리카 문명들은 바퀴와 금속 도구 없이도 놀라운 건축과 천문학을 발전시켰다. 토인비는 스페인 정복이 이 문명들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강조한다. 유럽인들은 기술적으로 우월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열등했다. 원주민 문명의 파괴는 인류 전체의 손실이었다. 그러나 토인비는 원주민 문화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며 현대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과 원주민 전통의 창조적 종합을 이루어낼 가능성을 본다. 5.2 극동 문명과 인도 문명. 토인비는 중국과 일본의 극동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에 대한 평가를 재검토한다. 중국 문명의 지속성과 회복력은 놀랍다. 수많은 침략과 왕조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명은 본질을 유지했다. 유교적 가치, 문자 체계, 관료제가 문명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일본은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화와 전통의 창조적 종합에 성공했다. 인도 문명은 힌두교와 불교라는 위대한 종교 전통을 낳았다. 토인비는 인도의 영성과 내면성이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 세계에 필요한 균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인도는 영국 식민 지배를 경험했지만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다. 토인비는 인도가 영적 전통과 현대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독특한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최종 전망. 다음 단계 6.1 세계 문명의 가능성. 토인비는 인류가 단일 세계 문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망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경제의 세계화, 공통의 과학기술 기반은 모든 인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통합이 자동으로 진정한 문명적 통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진정한 세계 문명은 서구 문명이 단순한 확장이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문명들의 최선의 유산을 통합해야 한다. 서구의 과학과 민주주의, 중국의 조화 정신, 인도의 영성, 이슬람의 헌신, 그리스의 이성의 모든 것이 기여해야 한다. 토인비는 이러한 종합이 쉽지 않지만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2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한다. 인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핵무기는 종의 멸절 가능성을 열었고 환경 파괴는 생태계를 위협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토인비는 절망하지 않는다. 인류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다. 창조적 소수의 등장, 새로운 종교와 철학의 발전, 기술 혁신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현재의 도전도 극복 불가능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 영적 갱신,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전체의 연대의식이다. 6.3 역사가의 최종 성찰. 토인비는 25년 이상의 연구를 되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완벽하지 않으며 많은 오류와 한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문명 분류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일반화는 때로 과도하며 서구적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업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역사의 연구는 최종 답이 아니라 계속되는 대화의 한 기여이다. 토인비는 후속 학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비판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역사 연구는 끝이 없는 여정이며 각 세대는 자신의 질문과 관점으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가 살아있는 학문인 이유이다. 결론. 역사의 연구 제12권은 토인비의 지적 여정의 완결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 권에서 토인비는 개별 문명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유대인, 러시아, 서구, 중앙아메리카, 극동, 인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재평가를 수행한다. 그는 초기 저작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하며 더 균형 잡힌 해석을 제시한다. 토인비의 최종 메시지는 희망과 책임의 메시지이다. 인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계 문명의 형성은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영적 가치를 회복하며 공동의 인류애를 추구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12권으로 완성된 역사의 연구는 20세기의 가장 야심찬 지적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진지하고 성실한 시도였다. 토인비는 역사가이면서 철학자, 예언자, 인문주의자였다. 그의 유산은 구체적 결론보다는 그가 제기한 질문들, 문명이란 무엇인가? 왜 흥망성쇠하는가? 인류의 미래는 무엇인가에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다. 질문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다.